어머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고3 설명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에서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라는 학생들의 질문을 되게 많이 받고 실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버린다고 쿨하게 엄마한테 이야기해 놓고서는 원서 쓸 때 되면 엄마 나 성적이 정시가 조금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때 가서야 종합전형을 꼭 한두 개 쓴다고 하는 우리 금쪽이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어머님들 아이들이 학생부를 마지막에 좀 빠르게 집에서 챙길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만약에 좀 다 챙길 수 없다면 전 과목을 주요 과목에서 이런 형태로 합격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챙기세요라는 팁들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체 S&T 학원 목동 미래탐구, 그다음에 이제 시대인재 대전센터에서 학생부 지속 관리를 하고 있고, 연 설명회를 정말 많이 할 때는 종합전형 설명회를 한 달에 30일 동안 50번 이상을 해요, 어머니. 하루에 2개씩. 그래서 제가 지금 아마 연 설명회 종합전형 컨설팅 횟수와 설명회는 제가 제일 많은데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어머님들이 설명회 만족도가 매우 좋으나 유튜브에 아무리 검색해서 나오지 않는 시크릿한 설명회를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 학생들이, 이 친구는 목동권에 있는 학생이었고 내신 2점대에서 연대 종합전형 이제 하고 그 연대에서 이제 붙으면서 실제로 이제 얼굴을 좀 비춰줬어요. 그래서 어머님 아이들도 오늘 들었던 팁들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잘 활용해서 녹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일단 어머님 시간을 최소한으로 쓰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요. 자, 첫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떤 방향으로 보시냐면 이 방향. 우리 아이가 정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혹은 논술에서 좀 상위권 대학을 쓸 수 있다라고 하시면 첫 번째 종합전형에 한두 장 카드 정도를 안전하게 쓰시는데 그때 수능 후 면접이 있는 대학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두 번째, 시간을 적게 쓸 수 있다면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부담이 없는데 여기에 목숨을 거는 학생들이 있어요. 특히 여학생들. 그리고 남학생들 중에서도 조금 마음이 여린 남학생들은 수행평가를 팍팍 못 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내가 꼭 정시를 하더라도 수행을 챙겨야 되는 입장에서 시간을 적게 쓸 수 있는 방법들. 세 번째, 제가 잘 들여다보면 많은 아이들이 어머니 이렇게 정시 파이트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SNS하고 게임하고 앉아 있거든요. 이 SN하고 게임하는 시간만 줄여도 실제로 세특을 잘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두 개의 카드 내외, 혹은 어머님 아이가 상위권이다 라고 하시면 4개 이상의 카드에서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올해 이제 12월 말에 어머니 25년도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이 AI 챗GPT에 관련해서 공문을 내렸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걸 조금 소홀히 보기도 하고 있어요. 실제 자사특목고에서는 이 부분을 정말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잘 내용을 들여다보면 AI가 활용되는 이 금지되는 범위를 정해놓고 너희가 혹시 AI를 활용한다면 어떤 종류를 썼는지, 너희가 어떤 질문을 거기에 넣어서 이 답을 넣었는지, 그리고 이걸 정말 그대로 복붙했는지 활용만 했는지 라는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평가상에 불이익을 줄 거야, 혹은 수행평가에서 0점 처리할 거라는 공문이 이제는 어머니 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머님 아이가 3월 달에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조금 신중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 입시의 종합전형에서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저는 그럼 지금부터 2026의 입시의 제 학생들 중에서 내신이 3등급대이지만 잘 마무리해서 합격을 한 사례들을 설명드리면서 어머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챙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일반고등학교 내신 3점대에서 고려대학교에 최종 합격한 제 학생입니다. 보통 어머님 아이들이 이렇게 수행평가를 가져올 거예요. 선생님, 제가요 단원과 진로를 연결시키고 그리고 책을 활용해야 돼요 라고 이제 조건을 딱 수행평가를 줘요. 자, 그러면 지금 3학년 시점에서 어머님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1, 2학년 때 우리 아이가 과목별로 책을 몇 권 넣었는지,
두 번째는 진로에 관련된 책을 몇 권 넣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엄마, 나는 과목별로 심화 독서는 잘했어 라고 하는데 진로 독서는 좀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상황이 왜 생기냐면 진로 독서를 사실 넣으려면 뭐 진로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혹은 내 진로와 연계된 세특에 넣어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진로 독서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학교에서 어머니 거절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 진로 독서가 1, 2학년 때 많이 없고 딱 수행평가하는 독서만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머님이 책을 활용할 때도 우리 아이가 만약에 과목별 독서가 없다 라고 하시면 그 과목에서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책을 넣으시는 거고요. 우리 아이가 1, 2학년 때 진로 독서가 없다라고 하시면 진로 독서를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 내용을 활용하실 때에도 책의 성격을 고려해 주시는 게 3학년 때는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많은 아이들이 이 딱 책을 고르고 나서 나는 이 책을 넣었어에 심취해 있어요. 자, 그런데 수행평가의 내용을 보시거나 혹은 내신을 뒤집은 학생들의 사례를 보면 이 책의 내용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책의 저자를 한번 들여다봐요, 어머니. 그래서 예를 들면 책의 이 저자가 어떤 논문을 혹시 같이 엮지 않았는지 혹은 이 책의 저자가 시리즈로 좀 연관된 책을 출판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도 보고요. 자, 두 번째, 이 다른 관점을 제안한다는 건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범주에서 얼만큼 확장했는지.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 못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아이디어는 실제 이 책의 저자의 다른 책들을 보면서 엮습니다, 어머니. 자, 그래서 이렇게 책을 딱 골라요. 실제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리기도 했고 많은 아이들이 정말 통합사회 수행평가나 혹은 이과 자연계열 아이들에서 컴공이나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는 친구들도 많이 사용한 책이에요. 자, 그럼 이 책을 딱 보시면 많은 친구들이 이러한 칸을 실제 수행평가에서 작성을 해야 돼요. 어머님 아이가 수행평가에서 시간을 많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 이 작성해야 되는 이 칸의 범위가 촘촘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칸마다 살짝 다른 내용들을 쓰게끔 유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실제 이제 이건 제 컨설팅을 이제 받는 학생이었으니까 이제 민서가 선생님 저는 독서와 관련된 자유주제를 선정하고 요 양식을 올릴 거예요 라고 해서 이렇게 양식을 올려주면 저희가 이제 이 범위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머님 아이도 마찬가지로 엄마 나는 요 칸에는 책의 내용을 요약할 거예요 라고 하고 그 다음 예를 들면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추가로 찾아본 자료나 혹은 이 책의 내용과 연관해서 탐구하고 싶은 내용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이제 제출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책의 저자를 뭐 하시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이 다정한이라는 책의 저자를 딱 찾아보면 이렇게 외국인 빠글빠글 교수님이 나오거든요. 이 교수님이 사이언스, 네이처 이렇게 국립과학원에 논문을 어머니 몇여 편을 발표해요? 100여 편을 발표해요. 아, 그러면 내가 이 다정한이라는 책 한 권과 요 교수님의 어머니 책의 한 권을 잘 한번 엮어봐야지 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찾냐면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와 연관된 논문을 챗 GPT야 혹은 제미나이야 찾아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챗 GPT가 물론 찾아준 것도 맞지만 관점이 조금 어긋나거나 아니면 이 연결고리가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가져옵니다. 자, 두 번째,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3학년 때 저는 모든 영역은 아니지만 한두 곳곳에서는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드러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책을 다 읽고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어떤 본인이 정치학, 이제 이 친구는 딱 그런 감이 오시죠. 정치외교나 국제학과를 지원하고 싶었던 학생이거든요. 이런 부분의 키워드들을 좀 제목에 넣어서 학교 선생님이 학생부를 기재하는 시점에서 수월하게 좀 글을 마무리해 주자라고 합니다. 실제 이건 이제 저희가 자료로 배부하는 거고 이제 어머님이 집에서 도와주실 때는 이러한 팁들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수학으로 가볼게요. 수학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이걸 고민해요. 내가 실생활을 연결시킬까? 혹은 내가 이렇게 너무 과한 걸 넣다 보면 내 수학 성적이랑은 맞지 않는데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라는 크게 두 가지 고민을 해요. 물론 수학을 너무 잘하는 아이라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수학에서 어려워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저는 뭘 하라고 하냐면 절대 어머니 쉬운 것만을 해서는 내신을 뒤집는 사례가 매우 드물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쉽다라는 건 저의 기준으로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했을 때 제출할 수 있는 보고서들이에요. 그게 뭐가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하면 첫 번째, 어머님 아이가 중간고사 시험지를 틀렸어요. 그 틀린 문항을 오답노트 하거나 혹은 그 틀린 문항을 학교 선생님에게 질문해서 다시 푸는 과정이에요. 혹은 내가 3월이나 6월 모의고사에서 중요하게 낸 문항들을 학교 내신에 내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럼 그 문항들을 다시 정리해서 오답노트 했다는 걸 아이의 어떤 학업 태도에 학교 선생님이 수학 세특으로 뭐 해주시는 거예요? 기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어려운 보고서를 내신이 부족한데 내기 위해선 그 앞단의 아이가 이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생활은 매우 성실하게 했어요라는 평가의 근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컨설팅 받을 때 뭐라고 하냐면 컨설팅 받는 게 티가 나냐 안 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이렇게 심화된 보고서를 내려면 앞단에 너가 할 수 있는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을 챙겨야 돼. 그게 첫 번째 중간고사의 시험지야. 중간고사 틀려서 오답노트 만들고 질문한 거 학교 선생님한테 제출해. 자, 두 번째, 학교 선생님의 내신 프린트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이 뭐 5문제 낼 거야 혹은 이거 수능 특강에서 낼 거야 라고 하면 저는 그 문제풀이의 A를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으면 또 다른 풀이 B를 가져가. 이 풀이는 어때요? 라고 평가를 받고 그 풀이를 너가 했다는 그 참신함을 학생부에서 한두 줄 좀 어필해달라고 해 라고 합니다. 사실 어머니 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걸 요청하시고 이런 앞단의 아이의 노력이 있으면 뒤에 아이가 뭘 갑자기 해보려고 했을 때 좀 거부감을 덜 가지세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 선생님이 낸 시험지도 열심히 풀지 않고 모의고사도 한 줄로 대충 찍고 나서 매일 어머니 이런 세특 보고서를 컨설팅 받아서 가져가니까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시험지와 모의고사 학교 프린트를 먼저 학교 선생님하고 좀 소통을 하고 기재가 된 다음 학교 수행평가의 난이도를 오버해서 올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수학 수행평가로 이게 나오죠. 단원과 실생활을 연결시켜 그리고 그 안에 심화 내용을 넣어 라고 하면 아이들의 딱 패턴이 어머니 어때요? 정해져 있고 실제로 이건 저희도 어머니 어느 정도 이렇게 다 기재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책이랑 연결시키거나 논문이랑 연결시키거나 실생활의 사례 중에서 낯선 사례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너 이 보고서 안에서 너가 꼭 넣어야 되는 수학적인 가치, 증명의 범위는 요 부분이니까 요건 좀 꼭 읽고 넣어야 돼 라고 해서 밑줄을 쳐줘요. 자, 그럼 어머님 아이가 집에서 이런 3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쳐야 돼요. 선생님, 제가요 이런 주제를 잡았어요. 이때 저는 학교 선생님이 이 주제를 좀 지정해 주셨거든요.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는 걸 학교에서 지정해 주셨어요.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뭐냐면 요 점과 요 아래에 점이 있거든요. 어머니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뭐예요? 직선. 맞아,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 진짜 직선이 제일 빠를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머니 뭐가 더 빨라요? 곡선이 더 빨라요. 그래서 어머니 여름에 워터파크 가시면 미끄럼틀이 다 어떻게 생겼어요? 맞아요. 이제 그걸 얘기하시면서 둘째를 가르치시면 돼요. 이건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란다.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실제 예시에 사이클로이드 곡선하면 그 미끄럼틀을 써요. 그럼 두 번째,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발전한다는 건 그 미끄럼틀을 뛰어넘어야 돼요. 미끄럼틀을 뛰어넘는 건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어머니 유튜브에다 검색하면 실제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되게 좋은 컨텐츠들이 많거든요. 그거 실제로 보면 야, 너네 덕수궁이랑 경복궁 지붕 다 이렇게 흘러내리게 돼 있잖아. 빗물이 빨리빨리 흘러내려야 녹슬지 않지 라고 하는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세련돼 보이는
그러나 이해하기 쉬운 사례들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하나 넣어주시고 이 내용이 좀 학술적으로 담겨져 있는 수학책을 하나 넣으시는 건데 이건 사실 쉽지 않아요. 이 예시가 어떤 수학책에 있는지 찾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교보문고에 가서 목차 보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도 이건 간의 수공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주말에 서점 가가지고요. 쭉 수학책 목차를 봐요. 이거 예시 좋다 예시 좋다 하는 수학책을 다 사서 접어 놓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어 놨다가 아이들 이렇게 컨설팅 할 때마다 단톡방에다 뿌려놔요. 너 그때 요거 써? 이렇게 이제 제가 안 까먹으려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책을 매칭시키고요. 이제 그 다음 어머니 요걸 하신 다음 우리 아이가 그래도 수학의 원점수가 좀 올라가는 등급은 변하지 않지만 이런 어떤 좀 지표들이 나이스하다라고 하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논문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행이나 세특에서의 난이도를 높일 때도 어머님들이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선생님 등급이 안 올라서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실 때 등급이 혹시 안 오른다면 원점수가 그래도 한두 문제 더 맞춘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나씩 난이도를 올려갑니다. 실제로 이 친구가 3점대 후반에 한양대 화공을 올해 마지막 문 닫고 가요. 제가 마지막에 진짜 이 친구 때문에 마음을 되게 졸였어요. 이 친구 근데 또 해요. 이제 자기도 원래 이제 이랬어요. 야, 너 이거 왜 또 하는 거야? 이러니까 이 친구가 마지막에 끝까지 어머니 고대 사하파를 공부했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좀 거북이긴 하지만 수능 공부를 좀 버텨서 열심히 해서 사하파를 거의 끝까지 다 갔거든요. 근데 올해 수능이 어땠어요?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잘 하다가 수능날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제 사하팔이 안 되고 풀이 다 죽어서 있었는데 이 막차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향지원의 원서를 쓰는 데 있어서 어머니 반드시 그 전에 조건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수능을 끝까지 버틴다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버티는 힘을 제가 믿고 이런 전략들을 쓴 거지 밑도 끝도 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어머니. 그래서 저는 이 상향 우주 조건에 너의 수능 점수에 책임을 다해와 그리고 매일 주말마다 핸드폰 사용 시간을 캡처해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내면서 좀 아이를 버티게 만듭니다. 이 친구는 자사고 서울대 이제 일반전형의학과고 전주 상산고 학생이었어요. 제가 아니어도 충분히 의대를 갈 수 있었던 친구였지만 이 친구는 저에게 컨설팅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어머님이 의사셨는데 주제가 참신하다였고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저의 성실함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우 기준이 높고 좀 깐깐하게 해버리니까 이걸 얘가 잘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 받아주지 않는 사람은 처음이라 그랬었어요. 이 친구가. 자, 제가 이걸 보여드렸을 때 어머님께 드리고 싶은 설명은 많은 아이들이 세특에 이런 멋있는 키워드를 쓰면서 나의 학생부가 우수하다고 착각해요. 자, 이 친구는 이 클릭화학 반응이라는 걸 소개했고 실제로 어머니 여기서 이걸 전공하신 어머님들은 이 클릭화학 반응은 노벨화학상을 받았다는 것까지 캐치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한 번쯤 노벨화학상, 노벨물리학상, 생리의학상 이런 걸 받은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썼는지도 보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 키워드를 넣어놓고 이 키워드를 쓴 이 정반대편에 많은 아이들이 화학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벡터의 수학 이야기를 끌고 와서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즉, 우리 아이가 1등급인데 혹은 2등급인데 극강의 최상위권으로 넘어가야 한다라고 할 때는 이 논문 안에서 보여지지 않은 이 아이의 참신함의 다른 각도의 사실 학문적 접근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건 실제로 어머니 전공자이어도 힘들어요. 이런 생각들은 보통 아이가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친구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라는 힌트를 줬고 이걸 저희가 같이 전공 선생님들하고 검토하지 모든 아이디어를 저희 머릿속에서 내진 않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아이들이 관여했을 때 더 좋은 학생부가 되는 사례들입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이렇게 클릭화학처럼 난이도가 높은 그리고 학회에서 인정을 받은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용을 썼다면 반드시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세특 안에 녹여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나는 클릭화학을 썼어요. 클릭화학은 뭐예요? 클릭화학으로 이런 걸 배웠어요 라는 걸 쓰고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쓰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 친구는 이 클릭화학을 배워서요. 저는
항암제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서의 이런 분야들이 있다는 걸 배웠고,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싶어요 라는 어떤 연결 키워드를 계속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논문들을 인용할 때는 그냥 그 논문을 자꾸 요약하지 말고 거기서 던지는 어떤 연구의 가치가 나에게 앞으로의 어떤 것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 기회가 되는지를 같이 적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이 친구는 올해 고대 개적 의대로 예비 12번이었을 거예요. 아마 마지막 문을 닫고 간 일반고의 경상도의 친구예요. 제가 3년 동안 관리를 했고 단 한 명의 만약에 고대 개적에서 지방의 일반고를 뽑는다면 그게 너일 거니까 공격적으로 원서를 쓰자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마지막에 붙고 정말 1시간 동안 얘가 울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친구가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되게 간절했어요. 왜냐면 너무 성품이 훌륭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머님이 나중에 고대 의대를 갔는데 의사가 예진이면 진료를 꼭 받으세요. 정말 훌륭한 성품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예진이가 실제로 이제 행특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혼자 있는 학생들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저의 무기로 이 친구가 어머니 이 학교 생활을 원만하게 하게 도와줘요. 1년 내내. 자, 그러면 어머님의 아이의 마지막 학생부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런 아이입니다, 선생님. 자, 수학을 잘해요. 과학을 잘해요. 영어를 잘해요도 중요하지만 선생님, 그래서 우리 아이는 밝고 명랑한데 이 밝고 명랑함으로 이런 학교 생활을 했어요가 이 평가자에게 어머니 동시에 떠올라야 돼요. 근데 많은 아이들은 매일 논문 요약하고 무슨 뭐 세특 주제 화려한 거 챗GPT 찾으면 붙을 줄 알아요. 자, 이 두 가지를 찾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거 일상생활에서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얘는 다른 친구인데 농구를 주 1회 해요, 어머니. 그래서 이 친구가 계속 농구를 하고요. 뭘 하냐면요. 아침에 잠을 깨기 위해서 공부할 때 얼음을 먹어요. 제가 먹으라고 시킨 거예요. 하나만 먹어 배탈 날 수도 있으니까 한두 개.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제가 멘토 멘티 활동하는데 아침에 하니까 애들이 자꾸 졸려해요 라고 해서 야, 얼음 좀 맛있게 얼려가가지고 포카리 스웨터나 이온 음료 얼려가. 그래서 같이 여름에 그거 먹으면서 공부해 라고 하고 실제로 그런 세심함을 행특에 녹입니다. 그럼 어머님 아이도 학교 생활에서 좀 따뜻함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정말 농구를 좋아해서 속 터지게 농구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스토리로 잘 만들어낼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아이들하고 컨설팅을 할 때 이 아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계속 트래킹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여학생인데 형광펜 쭉 가지고 다니면서 멘토 멘티 할 때 쓰게 했고 이 친구는 이제 레고 조립을 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많은 친구들이 그냥 다 수학 퀴즈 내고 이런 거 할 때 레고 이제 지네 집 거 다 가져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다른 프로젝트를 펼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머님 아이가 평소 좋아했던 게 뭔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색깔을 마지막 학생부에 어떻게 녹아낼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학생부에 내가 면접장에서 이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마지막에 이걸 킥으로 쓸 거야가 있어야 돼요. 이 질문을 받는다면 이미 가정하고 그 답변을 1, 2학년 때 건 어머니 이미 끝났기 때문에 3학년 걸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에서 뭐 했어? 그러면 3학년 때 걸로 좀 유도해 볼까? 혹시 너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가 뭐야? 그러면 3학년 때 걸로 유도해 볼까? 라고 해서 이 3학년의 활동을 뭘 하셔야 돼요, 어머니? 좀 잘 다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업사이클링에 대한 이야기를 1, 2학년 때부터 쭉 쓴 거예요. 저는 업사이클링 할 거예요. 지금 어머니 재활용 한다는 거잖아요. 이 재활용 할 거예요, 재활용 할 거예요를 엄청 써놓고서 제가 질문했어요. 알겠어. 너 그래서 경영학과 가서 CEO 될 거잖아. 너 뭐 재활용할 거야? 라고 하니까 얘가 어머니 뭘 해요? 저는 의류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하잖아요. 여자아이들이 특히 의류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제가 뭘 시키냐면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의류 말고 다른 걸 하자라고 하고 제가 장난감을 이야기해요. 크리스마스를 시그니처로 해서 크리스마스에 장난감 엄청 많이 사주잖아요, 어머니. 집에 장난감 엄청 많잖아요. 저도 제 조카를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장난감을 가지고
업사이클링 이슈랑 연결시키고 실제로 어머니 이 장난감 회사들이 최근에 이 업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하지 못하나 아이들이 갖고 놀았던 그리고 이런 키워드들을 딱 들었을 때 평가자들도 동시에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소재들을 계속 엮으면서 내신을 좀 보완하고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머님들이 소재를 선택할 때도 너무 일반적이지 않는 소재를 택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제 합격생들의 아이들을 보면 첫 번째 이 종합전형을 위해서 새 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종합전형의 상향 전략을 쓰기 위해서 앞단에 엄청나게 철저한 정시 준비를 합니다. 즉 국영수를 목동 미래탐구에서 어머니 뭐 하셔야 돼요? 끝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남은 시간과 틈틈이 어머님들의 그 효율적인 꿀팁들로 이 세특을 채우는 거지 이런 게 없다면 어머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아이들을 컨설팅할 때도 종합전형의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플래너 올려야 돼. 자, 어머니 이 친구가 이렇게 인강 들어요. 그럼 선생님 저 이거 인강 오답 노트 만들었는데 요거 좀 한 번 더 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과외를 어떻게 하는지까지도 체크해요. 애들이 고3 때 파이널 과외 많이 하잖아요. 야, 너 과외 선생님들이랑 과외 어떻게 해? 그러면 뭐 한대요. 그 필요 없고 다 카톡에 남겨.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저희가 다 관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니까 어머니 내신 3등급인데 좋은 어떤 기회가 와서 고대를 가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어머니 3등급의 애들을 데리고 고대의 원서를 쓰는 건 기도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실제로 한 아이가 완전하게 어머니 종합전형을 쓰기 위해서 이 서류는 제가 만들었지만 실제 크로스 하시는 소장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저도 저희 전공팀 선생님들이 계속 같이 이 내용이 최선인지를 봐주시고 저희가 이번에 목동 미탐에서 학생부 프로그램을 제가 런칭을 했거든요. 원래 이제 대치해서 하다가 1차부터 4차에 이제 저와 저희 보고서 선생님이 들어오시고 목동 미탐의 소장님들이 이 대학의 이 보고서의 수준이 맞는지 크로스 체크를 해주십니다. 실제로 제가 이 소장님들을 20대 초반에 만나서 지금은 어머니 이제 40 거의 다 왔는데 20대 초반에 만나서 패기 넘칠 때 소장님 두고 보세요. 제가 언젠간 이 종합전형으로 이 시장을 끝낼 거예요 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이런 고교학점제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는 거의 다 이 세팅이 다 돼서 실제 이제 소장님이 계신 곳으로 제가 온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정말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종합전형을 쓰신다라고 하시면 한두 분의 소장님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과제물을 막 들고 옵니다. 저한테. 선생님 요거 나왔어요 라고 하지만 서연아 플래너 꼼꼼하게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적어. 1. 날짜 2. 시간표 중요한 일정 3. 공부 테이블 적어. 이거 다 적지 않으면 보고서는 없어 라고 해요. 여기서 말한 보고서는 아까 그 자료예요. 그럼 어머니 아이들이 뭐래요? 화가 나서 환불 신청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거 안 하고 보고서만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 어머니 요새는 AI 프로그램 많이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 막 20만 원 주면 되는 업체들 거기 가시면 돼요. 저는 실제 이게 모든 게 다 전제가 돼야 보고서가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좀 싫어해요. 저를. 이게 선생님 근데 이제 마음을 열면 좋은 거죠. 이걸 제가 계속 만드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 이 보고서를 받기 위해서 많은 아이들이 어머니 이렇게 써요. 이름, 과목, 날짜 요렇게. 자, 대충 선생님 이거 나왔어요. 전날 뭐 내일까지예요. 그럼 네가 혼자 해 라고 하지 미리 나오는 날 쫙 아이들이 정리하고 이 보고서를 탁 내면 이렇게 해야 어머니 이 아이가 저 없어도 스스로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한 아이가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갑자기 논술 전형으로 대학을 붙어요. 왜요? 매일 논리적으로 글을 쓰고 첨삭받았던 게 습관이 되니까 얘들이 좀 빨리 적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어 모의고사 풀 때 도움이 됐대요. 참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과정들은 어머니 단순히 세특의 보고서를 어떤 걸 내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이런 건 시기별 단계별로
아이들의 마지막 애티튜드, 태도를 좀 바꾸는데 이런 거에 제가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이들이 고3 입시를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걸 잘한 학생들은 첫 번째, 시간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요.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건 밤에 11시 30분 이후 12시부터 새벽 2, 3시까지 핸드폰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요걸 반드시 좀 관리를 엄격하게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이정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제안해 주셔야 되는데 어머님도 어느 지점을 보고 따라가야 될지 모르고 아이들도 몰라요. 자, 너가 지금 연대를 가고 싶어? 그럼 연대에서 원하는 정시의 점수는 대략 이래. 그러니까 이걸 좀 정시 때 해보자. 그러면서 이런 보고서를 내는 거야. 혹은 너 논술로 좀 대학을 가고 싶어? 그럼 논술은 썸머 때 들어올 거야. 그럼 그 전까지 너는 모의고사에 이런 유형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봐라고 반드시 어머니 아이들에게 이정표를 명확하게 찍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이들은 어머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왜요? 그 아이들은 지금 입시 현장에 있는 플레이어예요.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장 잘 뛴다고 생각해요. 어줍잖은 감독이 와서 너 이렇게 뛰어라고 하면 어머니 걔네가 뭐라 그래요? 내가 더 잘 뛰는 선수야 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확한 정보로 명확한 이정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좌표를 찍어주세요. 자,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입시는 모의고사입니다. 그리고 수능이에요. 수시를 선생님 되게 열심히 했어요. 끝까지 모의고사를 했던 힘으로 수시를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이들이 버티는 거예요. 1, 2학년 때 내신이 좀 안 나왔어요. 그래도 3학년 때 다시 내신하세요. 왜요, 선생님? 수능 특강이잖아요. 다 연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모의고사를 잡아주시고 논술을 쓰시더라도 수능 최저를 하셔야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잡아주시면서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계속 다독이시면서 으쌰으쌰 해주셔야 됩니다. 컨설팅을 받으시면 제일 좋고요, 어머니. 왜냐면 제일 명확하게 길을 찍어드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게 좀 나는 우리 아이가 아직 다른 전형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제가 요 안에다가 이렇게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세특 주제를 계속 올려요. 제가 어머니 이거 올리는 건 단 하나예요. 모든 강사들이 보라고. 자, 니네가 아무리 뭐 이렇게 챗 GPT 써봤자 나보다 안 돼. 저 매일 밥만 먹고 이거밖에 안 해요. 네, 그냥 전 딱 언니 이 세특만 하고 택시 안에서도 이것만 봐요. 제가 이걸 올렸을 때 많은 컨설턴트들이 그렇게 욕을 했어요. 이거 다 내리라고. 엄마들이 환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본인들 거랑 비교하라고. 자, 그걸 노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거 보시면 하나하나 따라 하실 수 있고 한 300개 정도가 인스타에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서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는 5개밖에 없어요, 어머니. 제가 진짜 제 제자들이 유튜브에 검색하면 안 나오는 게 너무 속상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거 하면 뭐 될 줄 알았는데 야, 니네 좀 소개 좀 해봐 이랬는데 안 늘고 있어요. 5개 딱 올려져 있거든요. 세특 주제를 찾는 방법들을 제가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요건 그 오픈 카카오톡 방인데 익명이에요. 제가 일주일에 1~2개씩 어머니 요런 것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걸 그냥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서 어머님이 좀 입시를 수월하게 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제가 계속 존경했고 열심히 어머니 공부하면서 배웠던 대치동의 12월 달에 박수범 소장님이 미탐에서 설명회를 하시면 500~600명의 어머님들이 숨을 죽이고 설명회를 들으시고 마지막에 못 들으신 어머님들이 서서 들으셨거든요. 저는 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올바르게 입시를 잘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2부 설명회는 더 좋으실 테니까 열심히 필기하시면서 또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동 미래탐구 박은지 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